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고급화학 수업을 함께할 교사 최여울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수업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교가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겨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원자과 결합 이론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루이스 구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전자를 두 원자 사이에 점으로 단순히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비탈이라고 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로서 그리고 그 확률 분포를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론이었죠. 하지만 이 루이스 구조나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루이스 구조와 원자과 결합 이론과 그것과 더불어서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론은요, 사실 동일한 분자를 보는 관점이 다를 뿐 그 분자가 실제하는 방식은 유일하게 딱 하나인 거고요. 그 분자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선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의 이론을 동시에 배우고 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루이스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울 분자 오비탈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약간 개별적으로 조금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분자 오비탈 이론을 새롭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루이스 구조와 원자과 결합 이론은요, 이 두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쨌든 점으로 찍든 아니면 오비탈의 겹침으로 나타내든 결국에는 두 원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그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편제 전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제라는 얘기는요, 편중되어서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중되었다, 치우쳐져 있다. 어떤 두 원자 사이에 치우쳐져서 혹은 뭔가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편제 전자 모형은요, 분자의 구조나 결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전자가 편제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들이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비편제화된 전자를 설명하기 위해, 즉 우리가 예시로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특히 벤젠이 있었습니다. 벤젠은요, 6개의 탄소가요, 혼성 오비탈, 즉 sp2 혼성 오비탈로 각각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육각고리를 형성하는데 사실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모두 수직으로 서 있다고 했고 그 수직으로 서 있는 p 오비탈들이 전부 다 아예 파이 결합, 울타리처럼 형성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하나의 단단한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혼성 오비탈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루이스 구조로 나타낼 때도 양쪽 화살표로 뭔가 이어서 여러 개의 구조식을 연결해서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자 구조는 비편제화되어 있어요. 전자들이 다 같이 뭔가 제한적이지 않고 다 같이 공유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그렇게 딱히 분명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나마 루이스 구조보다는 혼성 오비탈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좀 적합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부러 도입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상자기성을 갖는 분자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그 예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소 분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한번 루이스 구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물론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단 산소 원자가요.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각각 산소 원자에 2쌍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도 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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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공유 전자쌍 2쌍도 전자들이 다 쌍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스핀 방향이 있을 건데 그 스핀 방향을 어떻게? 네, 반대로 하나를 업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하나는 다운으로 표시해서 그들의 스핀 방향이 서로 상쇄되게끔 뭔가 전자기적 성질을 띌 수 있는 것이 상쇄되게끔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편제전자 모형으로 나타낼 때는 결국에 전자들이 다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산소 분자를 양쪽에다가 굉장히 자성이 센 자석을 갖다 댑니다. 하지만 쌍을 다 이루고 있으니까 그 자석의 성질에 반응할 만한 전자 스핀 방향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럼 예측할 때 얘네들이 다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석을 아무리 갖다 대도 무반응이겠네. 그럼 얘네들은 자성이 없는 분자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반자기성, 그쵸? 자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반자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반자기성이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이 산소 분자,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보통 실험을 하거든요. 액체 산소 분자가 이 자석에 끌리면서 반응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자석에 끌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즉, 자성을 얘네들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즉, 예측은 편제 전자 모형을 통해서 예측할 때는 다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얘네들은 어떻다? 자성이 있거든? 실제로는 상자기성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성에 상응한다, 뭔가 반응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상자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편제 전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뭐로는 설명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울 분자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 뭔가 그 이전까지의 편제 전자 모형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오비탈 이론은 분자를 형성하는 각 원자의 원자 오비탈을 조합합니다. 자, 여기서 조합한다는 얘기는요, 그 각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궤도 함수,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할 건데 파동 함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전자궤도 함수 또는 파동 함수를요, 새롭게 조합을 합니다. 근데 그 조합을 어떻게 조합하냐? 선형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선형이라는 말은 별거 없어. 더하기나 빼기로 걔네들을 어떤 공간, 그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파동으로 설명하자면 그 파동을 보강하거나 파동을 상쇄하거나 의 차이로 그들을 새로운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분자 오비탈에요, 전자를 채울 때 스핀은 서로 반대로 최대 2개까지 채울 수 있고요. 그 분자 오비탈의 제곱,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파동 함수를 제곱하게 되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쨌든 분자 오비탈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설명하려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니까요.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예시는 수소 분자입니다. 전자가 몇 개? 각 한 개씩 갖고 있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통해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과 그리고 다른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이 서로 새롭게 선형 조합하면서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고 그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그 새로운 분자 오비탈에 배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볼까요? 분자 오비탈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결합성 분자 오비탈과 그리고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결합성이라고 하는 건 본딩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결합성은요, 그쵸? 반대의 의미입니다. 자, 안티본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결합성 오비탈과 그리고 반결합성 오비탈, 이 두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성질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분자 오비탈은 각 원자가 갖고 있는 원자의 오비탈, 즉 그 원자의 전자궤도 함수 또는 파동 함수를 선형조합한다고 했어요. 선형조합이 뭐라고? 그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결합성과 반결합성으로 구분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첨자가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본딩이라는 뜻이에요. 자, 결합성을 갖고 있는 분자 오비탈이 자,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요, 어떤 수소, A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소와 그리고 B라고 명명할 수소가 서로 결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 A 수소라고 명명된 I의 원자 오비탈 혹은 그 원자의 전자궤도 함수인 거고, 요 지금 파이 B라고 적혀 있는 건요, 수소 원자인데 B라고 명명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 또는 전자궤도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더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결합성 오비탈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반결합성 오비탈은요, 지금 안티본딩의 A자를 따왔습니다. 자, 안티본딩의 A자고요. A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과 B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을 서로 어떻게? 마이너스, 빼는 걸로 서로 조합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파동 함수의 간섭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된 얘기를 수업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자, 파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꿀럭꿀럭 가는 파동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자, 더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그쵸, 이렇게 꿀럭꿀럭 가는 이쪽 수소 원자에서도 그 전자들이 뭔가 파동이 있고, 이쪽 다른 수소 원자에서도 파동 함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꿀럭대는데 어떻게? 마루와 마루가 서로 만나도록 그들이 보강하면서 간섭할 때, 이때를 우리는 플러스로 그리고 결합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반결합성은요, 어떤 한 수소 원자에서는 마루가, 그런데 그 동일한 시점에서 다른 수소 원자에서는 그렇죠, 골이 서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상쇄되는 간섭을 하고 있을 때, 즉 빼기라고 표현하고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교과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교과서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A라고 첨자 되어 있고 B라고 첨자가 되어 있죠? 이거는 각각 수소원자 A, 수소원자 B를 뜻합니다. 그 수소원자가 방향성이 없는 구 모양의 오비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서로 더하기로 보강 간섭한대요. 그러면 그들이 함께 전자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합쳐지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그림처럼 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두 핵이 있었는데 그 핵과 핵 사이에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왜? 보강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보면요. 지금 구형 모양의 1s 오비탈, 1s 오비탈이 서로 빼기로 상쇄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상쇄되었다? 그렇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0인 지점을 핵 사이에 만들어버리고 얘네들이 따로 떨어지는 거야. 자, 얘네들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노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두 1s 원자 오비탈은요. 서로 새롭게 형성하는 분자 오비탈일 때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만들면서 노드를 형성하게 되고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좀 줄여버려요. 결합성에 비해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적인 공간을 핵과 핵 사이에서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두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지금 결합성 오비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다? 증가되어 있는 상태다. 반대로 두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다?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한번 연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오비탈을 생성할 때요. 그 두 원자의 오비탈이 서로 선형조합될 때 보강하면서 결합성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지 아니면 상쇄하면서 반결합성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두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밀도, 확률적인 분포가 다른데 당연히 에너지도 다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결합성 본딩 MO와 반결합성, 즉 안티본딩 MO를 서로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봤더니요. 수소원자 1s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쪽도 수소원자, 다른 수소원자 1s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지금 이 중간 정도로 표시했을 때 얘네들이 만드는 결합성과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의 각각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 자, 결합성은요, 뭐랬죠? 두 핵 사이에 전자 밀도가 증가해 있고 그만큼 전자 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전자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에너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반결합성은 뭐냐면 두 원자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감소되어 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적다? 그 말은 에너지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두 원자가 갖고 있던 원자 오비탈을 서로 조합했더니 새로운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결합성으로, 그중 하나는 반결합성으로 만들어져. 보강하거나 상쇄하거나 하니까. 그런데 그 보강하고 상쇄하는 각각의 본딩 MO와 안티본딩 MO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자, 분리될 때 누가 더 낮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갖느냐? 그렇지, 결합성이 낮아진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반결합성 오비탈이 더 에너지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 그림을 조금 더 확대했는데요. 원자 오비탈을요, 양쪽에 적어요. 그리고 그 오비탈을 새롭게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오비탈을 중앙에 적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각 원자가 가지고 있던 1s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지금 전자 한 개씩 채워져 있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요, 사실 이렇게 업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번에 그냥 쌍을 이루게 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다운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업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두 원자 오비탈을 서로 선형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분자 오비탈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낮다고요? 그쵸,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죠. 지금 아래쪽에 지금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이 오비탈을 우리는 본딩, 그쵸?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할 거고요. 이 아이들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요. 그 기호가 어떤 기호냐면 1s와 1s 오비탈이 서로 오비탈 겹침을 만들 때 시그마 결합한다고 했죠. 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기호를 그대로 사용해 줄 거예요. 어떻게? 시그마를 쓰면서 1s 오비탈끼리 시그마 결합했어. 그런데 본딩이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 자, 그럼 안티본딩을 다르게 표현해줄 뭔가가 필요하겠죠? 안티본딩은요, 에너지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인데 이 아이들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시그마 결합을 할 거야. 1s 오비탈끼리 서로 직접 겹침을 통해서 결합할 건데 위에 스타를 하나 붙여줍니다. 자, 기억하세요. 본딩 오비탈. 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그냥 시그마 1s라고 쓰면 되고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위에 스타, 별표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분자의 두 전자는 어느 곳에 배치될까? 자,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때 오비탈을 어디서부터 배치해요? 그치,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쌓잖아요. 그게 무슨 원리였어요? 그쵸, 벽돌을 쌓다라는 의미의 싸움 원리였잖아요. 자, 그러면 싸움 원리대로 우리는 아래부터 채울 건데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에너지가 낮은 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점유할 거고요. 그 점유하는 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요. 시그마 1s, 그쵸?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전자 몇 개가 채워져 있다? 2개가 채워져 있어 라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합 차수, 우리가 분자 오비탈에서 결합 차수라고 하는 이 결합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자, 결합 차수는 우리가 본드, 오더라고 하고 혹은 BO라고 약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결합 차수는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일단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를 셉니다. 그리고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또 세줘요. 그런데 결합성에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반결합성에 들어있는 전자를 빼줍니다. 자, 생각해보면 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그 두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증가되어 있어 전자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존재하는 전자 수로부터 그리고 반결합성은 두 핵 사이의 전자가 밀도가 굉장히 작아져 있는 상태죠. 즉 전자 존재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게 존재하는 전자 수를 빼주어야만 얘네들이 실제 결합을 몇 중 결합으로 할 건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전자수를 빼고 나서 2분의 1로 나눠주는데요. 2분의 1로 나눠준다? 그렇죠? 2로 나눠주는 거죠. 2분의 1을 곱해주는데요. 그 곱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전자 2개가 하나의 결합을 형성할 거니까 내가 전자수를 셌으면 그 전자수를 2로 나누어 주어야 결합이 몇 개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한번 수소 분자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2분의 1 곱하기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 몇 개? 2개. 그러면 2개로부터 자, 반결합성에 채워져 있는 개수 몇 개? 그렇지, 0개죠. 자, 0을 빼줘요. 계산하면 얼마야? 1이 됩니다. 자, 이 1이 의미하는 게 뭘까? 즉, 분자 오비탈을 그리고 나서 결합 차수를 계산하는 건요, 그 분자가 갖고 있는 결합이 몇 중 결합인지에 대한 정보인 건데 1이다? 몇 중 결합? 그렇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란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분자는 단일 결합이 맞잖아. 아, 이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는 이 정보가 이 결합성 분자 오비탈과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각각 채워져 있는 전자 수를 서로 계산해서 나온 결합 차수와도 동일하구나. 이 정보를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자, 굉장히 신기하죠? 이 예시를요, 우리가 다른 분자에도 좀 적용시키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가 아까 1번 원자번호를 갖고 있는 수소로 분자를 형성한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원자번호 2번인 헬륨으로 만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헬륨 분자는 이온자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우린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왜? 헬륨은 18족 원소니까. 헬륨은 비활성 기체니까. 얘네들이 분자이긴 하지만 뭔가 걔네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분자인 거지. 즉 1원자 분자인 거지 다른 누군가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자 오비탈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소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던 거가 똑같이 헬륨 분자의 분자 오비탈도 한번 가정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내가 헬륨 원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헬륨 원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헬륨2 분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로축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낼 거고요.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각각 원자에 2개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원자 오비탈이요, 새롭게 선형조합되면서 분자 오비탈을 형성합니다. 그 분자 오비탈을 형성할 때 얘네들이 하고 있는 1s 오비탈, 그쵸? 자, 얘가 지금 1s 오비탈인 거고요. 얘도 1s 오비탈인 거야. 근데 그들이 시그마 결합을 하겠죠. 구형 모양의 오비탈이 서로 직접적으로 겹치면서 시그마 결합을 할 건데 그 겹침이 시그마 결합이긴 하지만 파동함수에 보강이 되느냐 상쇄되느냐에 따라서 결합성과 반결합성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 분자 오비탈의 관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자, 요렇게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분자 오비탈을 하나 만들고요. 만들고 또 에너지가 좀 더 높아지는, 에너지가 좀 더 불안정해져 있는 분자 오비탈을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치, 밑에는 뭐라고? 얘네들이 결합성 오비탈이라고. 결합성 본딩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면요. 그쵸? 시그마를 하긴 하는데 결합성으로 만들 거야. 1s 오비탈끼리 시그마 결합하는데 결합성으로 만들 거야. 이거고요. 자, 위에 거는요, 뭐죠? 그쵸? 에너지가 좀 더 높아져 있는 거, 반결합성, 영어로 하면 안티본딩이라고 말할 거고, 기호로 나타내면 기호로. 그렇지. 시그마 1s 스
많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자, 그러면 전자를 각 원자에 2개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분자 오비탈에 새롭게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몇 개의 전자를 총 배치해야 돼요? 그치, 4개의 전자를 배치해야 되죠. 자, 어떻게? 밑에서부터 쌓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레스로 만들어진 결합선과 반결합선 오비탈에 가득 채워졌어요. 이때 결합 차수, 본드오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에 뭐에서 뭘 뺀다고?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 2개에서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 2개를 빼준다고. 그럼 얼마 나와? 0이 나오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결합차수가 0이다? 결합을 안 한다는 뜻이죠. 즉, 결합을 안 한다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헬륨 분자가 이원자 분자로 뭔가 누군가와 결합해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분자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이 결합차수로도 제공해 줄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사용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 준위대로 각각 새롭게 형성되는 분자 오비탈을 보여주고 결합 차수를 계산해서 보여주면 결합 차수가 0이다? 아하, 얘네들은 결합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He2로 존재하지 어떻게?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글씨가 너무 많아져서 당황했을 건데요. 지금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 분자나 헬륨 분자 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 방식을 그냥 말로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처음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첫 번째. 자, 실제로 원자가 갖고 있는 모든 오비탈을 다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만 고려해도 사실 무방하죠. 그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원자과 전자만을 간단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요. 생성되는 분자 오비탈의 수는요, 참여한 원자 오비탈의 수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나 헬륨에서 마찬가지로 수소의 1s와 또 다른 수소의 1s, 즉 한 개가 서로 조합에 참여했다면 걔네들이 몇 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 한 개, 총 2개의 분자 오비탈을 형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상호작용하는 원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적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원자 오비탈이요. 각각 원자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는 여기 있고 만약에 그게 비슷한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는 다른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 있다면 이들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에너지 차이가 너무 나. 그러면 이들끼리는 오히려 중첩을 안 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즉, 에너지 차이가 상호작용하는 원자 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아야 그만큼 중첩도 커집니다. 상호작용이 커진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는요. 에너지 차이가 너무 커서 아예 중첩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개념도 나올 건데요. 그거가 논본딩. 그쵸? 어떻게? 비결합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에너지 차이가 적어야 그만큼 중첩도 커지더라. 네 번째입니다. 중첩이 크면 클수록, 즉 상호작용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들의 가지는 결합성과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상호작용을 화끈하게 해. 화끈하게 아주 강하게 하면 그들이 결합성과 반결합성, 에너지 준위가 서로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화끈하면 그 분리도 커져. 그런데 중첩은 하는데 뭔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걔네들이 해도 분리되는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면 그만큼 결합성과 반결합성이 나눠지고, 화끈하지 않으면 그냥 뭐 중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이 조금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생성되는 결합성 분자 오비탈과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 서로 에너지가 분리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평균 내면, 평균 에너지는 참여한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와 거의 같다. 사실 이 거의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이제 여지를 남겨두는 약간 화학적 표현인데요. 자, 이 거의를 그냥 생략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1s와 1s를 서로 중첩을 시켰어. 조합을 시켜가지고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이들을 평균 내. 얘랑 얘를 평균 내면 여기가 될 거란 말이야. 얘와 원래 원자가 가지고 있던 오비탈의 에너지가 서로 어떨 거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중첩해서 딱 나눠지는 요 폭이 동일하게 나눠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네요. 자, 6번째, 각 원자 오비탈을 양쪽에, 그렇지, 원자 오비탈을 양쪽에 생성되는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중앙에 배치해서 분자 오비탈을 그려줍니다. 마지막, 분자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요. 그렇죠. 싸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 규칙 모두 적용합니다. 자, 싸움 원리는 어떻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파울리 베타 원리는 그렇죠. 전자의 스핀 방향이 반대로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훈트 규칙은 에너지가 동등한 오비탈에 채울 때는 어떻게? 홀전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게끔 만드는 것. 자, 이 3가지의 전자 배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분자 오비탈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동핵 이원자 분자의 결합, 분자 오비탈을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